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AI 지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술 주식이 이제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후에 다우가 150% 정도 가까이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이 좀 하락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마는 좀 급등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다가 조금씩 하락폭이 낙폭이 깊었고 특별히 러셀 2000이 좀 하락폭이 많았죠. 오전장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장 12시 넘어감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조금 상승을 많이 했고, 자, 그 다음 아무래도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뭐 전쟁 때문에 좀 상승이 되는 가운데 있죠. 그 다음 월마트, 코스코 이런 것들도 상승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섹터가 지금 이제 순환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달렸던 종목들 있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7% 이상씩. 자, 그랬던 것이 오늘 하루장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하락세가 깊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한 1% 가까이 하락이 되고 있고 테크놀로지 역시도 좀 하락이 되고 있다 해서 한 달 동안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익 실현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장 에너지라든지 컨슈머 시크릿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 유틸리티 이런 중심으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4분기를 일단 거의 다 좋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4분기에 침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낙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두 번째는 최악의 관세 발표는 지났다. 세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산타랠리 때문에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원빅 뷰티풀 법안이 있죠.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감세로 인해서 또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을 본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22배수 정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벤치마크도 역대 최고치에 가깝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일부의 수익을 일단 실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일단 일리 있는 말이죠. 또한 AI 호재에서 힘입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은 시장 내 가격의 더 저렴한 부분으로 좀 조정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AI에서 다른 쪽으로 어떤 시장이 좀은 흘러갈 수가 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AI 열기가 조금은 식으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3일 연속의 상승세를 멈췄다는 것들. 그다음 제롬 파월이 과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암시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본다면 첫째적인 이론은 AI 이론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딥시크 같은 등장 이런 것들의 주요 사건이 있다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아무래도 단기적인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데이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긴축되어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직접적인 거니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충격은 클 거고 이건 이미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 있죠. 일부의 차익 실현,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일단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런 것들이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 다음 소비자들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AI로 인해서 장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있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은 있겠지만 이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고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상승의 가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를 갖다가 지금 6,700까지 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봤자 지금 현재 7,000 정도밖에는 오르지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고를 때 있어서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올해만 투자하면 이걸로 끝나겠지만은 자, 내년엔 이것보다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세론자인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의 파월이 비이성적인 열광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야드니의 강세론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파월이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좀 높여 평가돼 있다. 이건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지금은 금융 안정 위험이 좀 높은 시기다. 요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드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수는 상승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PS 레이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P 레이쇼도 22.8배수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1999년도에 기술주 버블 당시 최고치였던 25보다는 약간은 낮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3배수 이상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의 마지막 발언이었던 상반된 본능을 일단 자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본다면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 특히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이 만연해서 심화될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블랙스완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옛날에 일단 연준의 의장이 있던 그린스펀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상당히 많이 상반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이성적인 과잉 투자, 자,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것, 그로 인한 장기적인 수축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어날 조짐은 거의 안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야드니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가장 중요해서 3분기 실적이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본다면은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빠르게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은 조짐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거 자체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절적인 문제들, 그래서 조금은 있는데 그 다음에 EPS가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거지. 자, 이거 자체가 비이성적인 과잉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자체는 일단 입찰료는 3.71%였고 발행 규모는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입찰 수요를 본다면은 2.39배 1로서 전월에 2.41배보다는 조금 일단 입찰 수요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수익률은 저번하고 비슷했고,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간접 낙찰률 있죠. 해외에서 좀 많이 사줬다는 겁니다. 78.4%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기채니까 크게 일단은 뭐 변함없이 중기채 가격 자체가 3.1%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사줄만 하겠죠. 그 다음 직접 낙찰률은 한 12.4%, 프라이머 딜러 이런 것들 뭐 JP모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9.2%. 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중기채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일단 해외에서 좀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일단 주택 판매 있죠. 요거 자체가 65만 건을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80만 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셀 하려고 하는 것이 한 49만 건. 실질적으로 미디언 값이 있죠. 이건 한 41만 달러로서 저번보다는 조금은 상승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대가 약간은 지금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씩은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드를 많이 해서 즉 말해서 가격을 많이 내려서 좀 많이 판매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8월에 신규 주택 물량 자체가 예상보다 소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금리 자체도 아직까지 크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택 판매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싸게 일단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인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판매가 3년 만에 최고치로 급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자들에 따르면은 39% 정도가 주택 가격을 인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평균 가격은 한 5% 정도 인하율이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미국인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고 더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고 있다. 조건이 조금 좋아지면은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보안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활용해서 좀 포지션을 롱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회사는 일단 포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AI 기반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500개 이상의 AI 관련된 특허, 그 다음 보안 패블릿 플랫폼의 전반에 걸쳐서 볼티 AI를 갖다가 긴밀하게 통합하면서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의 방어를 갖다가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번에 가트넷에서도 아무래도 포티넷 플랫폼을 갖다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수익성과 여러 가지 가치평가라든지 AI 보안 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후보로 생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의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 있죠. 이때가 2.9 정도, 2.79 정도 되고 있고 10.68%, 그 다음에 2027년도가 3.14 정도 되고 있으니까 12%, 한 10%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약간씩은 증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 나왔다고 단순히 매매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배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싼지는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33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은 25배수라는 겁니다. 조금은 고평가돼 있고 5년치 평균을 본다면 48배수죠. 이거는 좀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5년치보다는 적은데 섹터 평균보다는 많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배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일단 P 레이쇼가 할 때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요 밑에까지 이렇게 밴드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배수로 할지 2배수로 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보수적으로 하겠다. 자, 나는 좀 고평가로 보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하셔서 하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5배수 정도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것들을 25배수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25배수로 할 때 어닝 아까 봤죠. 어닝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어닝 자체를 본다면 저기 보시게 되면 2.79죠. 자, 그렇다면 25.79배수, 25배수라든지 26배수를 치고 지금 이제 26배수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79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72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72불 정도에 왔을 때 그때 밑에라든지 그 정도 왔을 때가 나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라인 대 있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85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전 고점이 요 라인 대 있죠. 85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96불 때 요거 일단 갭으로 떨어졌던 라인 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 발표 있죠. 그것이 10월 30일이 되고 있는데 그때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주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72불 때 73불 때가 아무래도 지금 적정 주가에 있으니까 그 밑에까지 기다려 보겠다. 아니면은 뒤까지 오기는 조금 힘드니까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즉 80불 때 밑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한번 담아 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쌍바닥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다음 매출과 이익이 정말로 되는지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 또 분할 매도. 자,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주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무턱대고 신문에 났다고 해서 자, 잡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 네비우스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그래서 노틀랜드에서 지금 네비우스의 목표가를 갖다가 77에서 206달러로서 인상하면서 아웃퍼폼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거래를 성사시키는 자체가 희소성과 매력적인 경제성에서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비용이 이점에서 아무래도 동등하게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역량 자체가 빠른 램프, 그 다음에 가상화된 인프라에서 더욱더 큰 집중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 as 서비스 있죠. 여기서의 총 시장 규모 자체가 5,6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시장이 증가하는데 자, 거기서 특별히 시장의 점유율의 추정치가 3에서 9%로서 상향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템 시장 자체 총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자, 거기서도 시장 점유율이 요거밖에 안 됐던 포션 자체가 9%로 늘어나니까 더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77달러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6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밀 소스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는 전방에 배치된 엔지니어링 이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이러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고객 내부에 배치돼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갖다가 배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런 거죠. 자,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이걸 만들어서 그냥 팔고 나면 끝입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아무래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만들기 전에 이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 같은 거 있죠. 이런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그다음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일단 같이 연구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죠. 완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다 계속해서 팔란티하고 이 회사는 끈끈한 관계가 되면서 매출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팔란티에 같은 경우는 영국 국방부와 더불어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 이런 데 있죠. DOE 같은 데, DOD죠. DOD 같은 데서 디펜스 오브 디팔먼트 이런 데서는 다른 데다가 수주로 주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오고 다른 데 안 주니까 또다시 일단 업그레이드 할 때는 팔란티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현재 팔란티어의 AI, FDE 이런 것들은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되면서 확장성,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문제를 지금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이런 엔지니어를 통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고객이 자체 개발보다는 팔란티의 운영 체제를 갖다가 구매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고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자, 그런 구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활용 사례를 갖다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도 10억 달러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나토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 2024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8배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메이번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국가들 역시도 메이번을 통한 그런 글로벌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으로 점점 더 고려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미국과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안 하면은 상호 보완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게 되면 다른 곳에도 하게 돼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출의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등은 상당히 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로 본다면 한 달 동안은 22% 정도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자, 9월 초에 크롬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호응을 상당히 빠르게 얻었다는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제미나이 AI 앱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구글 클라우드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었다는 것들. 또한 자체 칩 텐스 프로세싱 유닛죠. TPU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업체의 경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합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주가가 한 5% 정도는 하락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은 구글의 제미나이 도입을 갖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AI라든지 이런 검색 볼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즉 말해서 구글의 광고 지출에 대한 수익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제미나이는 구독자 수가 늘고 있지만 검색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AI의 광고 수익률과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상승세는 있지만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대 물론 제미나이도 일단 충분히 훌륭한데 오픈 AI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조금 더 앞서는 성과가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애절의 주요 동력인 오픈 AI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가 조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조금은 당분간 하락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든지,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알파벳 이런 것들은 더욱더 요거에 비해서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은 다른 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더불어서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AI 출원의 급증으로서 독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엣지에서 더 많은 출원의 워크로드를 처리하면서 오픈 AI에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매수 등급가 625달러의 목표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못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구글이 이때까지 좋은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간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가 사용자의 검색 엔진 행동을 갖다가 방해할 것이라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검색에서는 승리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등급 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새로운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의 사용자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로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구글은 모든 주요의 상업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에 AI의 검색은 전체 추천 트래픽의 한 1% 전환율의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검색량의 활용 사례를 본다면은 AI 챗봇의 등장이 검색 시장에 잠식이 아닌 확장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댄나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구글이 최고의 AI 앱을 갖다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이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시스템에 있어서 순다이 피차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980조 개 이상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했던 480조 개보다 훨씬 더 큰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월간에 한 20억 명이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AI 앱을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구글이 앞서가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해 말까지 구글을 갖다가 최우선 기업 중에 하나로 남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고 지출의 회복력, 구글의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점유율의 상승,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미국 내 주요 앱스토어 중에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일단 구글이 뭐 약간은 일단 지금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G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GM의 UBS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가가 저렴하면서 큰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의 그런 로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세 비용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일단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56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40% 정도 높은 수준이 되고 있는데, 2년간의 일단 향후 실적 전망치가 월가의 다른 투자 은행들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GM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역품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강력한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의 배분 정책이라든지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결합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는 GM이 관세로 인해서 지난 분기 마진이 한 3% 정도 감소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메우지 않겠는가. 즉 부품이라든지 이런데 관세를 갖다 낮추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GM이 좀 덕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출가스 기준 자체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규제 신용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P 레이쇼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단에 머물려 있다는 것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또한 신체 자금의 구매 조달이 좀 쉽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서 장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 EPS를 한번 보시게 되면 9.95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P 레이쇼 봤을 때 6.2배수니까 18배수 정도가 일단 섹터 평균이다. 상당히 일단 65%가 저렴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년치 평균이 한 6.35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5년치 평균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2026년도에 지금 이제 EPS를 본다면 9.95, 요거는 정확한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에서 본다면은 18배수를 주기는 좀 많은 그런 모양이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5년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요 모양에서 TTM 기준에서 가장 많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 한 8.04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배수를 줄 때는 배수가 정확하게 일단은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자, 배수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은 10배수 주고 있고 어떨 때는 12배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 안에서 우리가 구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해보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9.95 정도 되고 있다고 아까 EPS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배수는 8.04배 있죠. 자, 그렇게 주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79.99, 저기서 80불 정도는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시작해서 80불 정도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정말에서 한 3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어도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AI 자체가 어도비의 주가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어도비의 AI 위험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진정한 AI 이점을 갖다 실현하는 데는 예상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어도비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놓고 상당히 일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아니면 기타 작업을 위해서 자체 도구를 갖다 제공하는 가운데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사업의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놀라긴 했는데,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모습 속에서 주식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등 비중으로 좀 낮췄다. 그 다음에 목표가도 52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고객 기반 전반에 걸쳐서 생성적 AI 기능 갖다가 성공적으로 혁신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미디어의 ARR 있죠. 연간 반복 매출 이런 게 실질적인 성장이 아무래도 실제로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내장된 속도와 질 이런 데서 조금은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ARR의 성장이 둔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생성적 AI의 수익화 자체가 아무래도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의 전략과 연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가격대에서 안주하고 있고 평균 판매 가격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인 AI가 어도비의 클라우드 성장에 미치는 위험 자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것들, 또한 소비자라든지 일반 마케터, 비즈니스 사용자 사이에서 AI 대체에 따른 역풍의 규모, 그 다음에 강도가 가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성장에 미치는 그런 순영향에 대해서는 확신이 많이 약해졌다. 자, 가장 큰 위험 자체가 뭐냐면은 어도비의 제품 하나만 사용하는 개별 단위 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생성 AI 도구로도 더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의 분산이 조금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거쳐야 될 것으로 어도비는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보시게 되면 6,700을 갖다 일단 고점으로 두고 있었다. 자, 아무래도 22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조금은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모습은 이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하락되는 모양들, 약간의 올라갔다가 조금의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을 본다면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한 3%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6,700에서 내려온 폭이 한 3%라면은 적어도 한 6,500대, 저 그때까지 한번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요 라인 때 정말에서 한 지금 이제 51선까지 한번은 약간은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내려오게 좀 많이 내려온다면은,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50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좀 우량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도 좀 꺾이고 있는데 나스닥 역시도 좀 내려온다면 일단 22,000대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21,800대 7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요번에 사지 못해주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서 50 미만으로 갈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우량주 안에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르셀은 아무래도 직전 고점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던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힘이 약하다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남아서 그렇게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10월 초라든지 그때 9월 말까지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는 9월 말에서 지금 모시게 되면은 10월 1일자로 넘어갈 때 회계의 연도가 바뀌죠. 자, 그때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는 마지막 주로 갈수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 자체에 좀 털어버리고 다시금 로테이션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이런 것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잘 유념하셔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골드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하락되고 있죠. 0.87% 하락되고 있고, 반대로 일단 달러 지수는 조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0.67%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여기서부터만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도 여기서부터 뭐 큰 폭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100 밑에서 조금은 횡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 1% 정도 상승돼 있고 30년물 금리도 한 0.72% 정도 상승돼 있죠. 그래서 금리 자체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책하고는 지금 잘 맞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장기물은 아직까지는 시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권을 사줄 세력이 그렇게 많다고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S&P 500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있죠. 자, 그럴 때부터는 우리가 좀 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잘 견디시면서 올해라든지 올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들고 가야 되니까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인내하시면서 이때는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막 급격하게 완전히 빠진다 이러면은 물건을 털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아니고, 자, 빠진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리보나 이제 포봉 이런 것들을 매도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고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